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23번 문제입니다. 23번 지문 해석하면서 내용 이해 들어가 봅시다. 자, 창의성은요, 한 단계입니다. 상상력으로부터 멀어진 상상력은요, 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이요. 내부의 의식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창의성이 상상력으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거고, 상상력이라는 건 완전히 혼자만의 과정이래요. 내부 의식, 자, 머릿속에서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자만의 과정이 상상력이고, 창의력이라는 건 그런 상상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라는 거죠. 너는 움직임 없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의 침대에서. 상상의 흥분 속에서.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상상력은 앞에서 혼자만의 내부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막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할 거래요. 사적인 상상은요,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예요, 세상에. 전혀. 사적인 과정이에요. 혼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밖에서는 결과를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자, 창의성은 그러합니다. 여기서 더즈는 have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have를 대신해서 받았다고 해서 no outcome까지 같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창의성은 가진다라는 의미로 창의성은 결과를 가진다가 되는 겁니다. 자, 상상력은 가지지 않지만 창의성은 결과가 있대요. 창의적이어지는 것은요, 포함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요. 이상할 거예요. 묘사하는 것은 창의적인 것으로 누군가를 어떤 누군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군가요. 즉, 창의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된대요.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의도적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했죠. 창의적인 것은. 그럼 창의적인 사람은 어때야 돼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죠. 의도적인 방식으로. 사람은 추상적인 것에서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창의적입니다. 무언가에서. 수학, 공학, 쓰기, 음악, 사업, 무엇이든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에서 창의적이래요. 창의성은요, 너의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떤 면에서 창의성은요, 적용된 상상력입니다. 요거 BPP로 해석하시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명사를 꾸미는 PP로 보셔서 적용된 상상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창의성은요,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은 적용된 상상력이래요. 상상력을 적용을 시켜서요. 실현을 시킨 다음에 결과를 내는 게 창의력이라는 거죠. 계속 같은 소리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주제는 상상력의 실현으로서의 창의성, 즉 창의성은 상상력을 실현한 것이다 라는 의미인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에서 사용된 표현과 구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사가 오고요. 부사, 형용사, 명사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러, 부사는 형용사를 꾸미러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덩어리째로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해석할 때 끊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게 형용사 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lie요. lie라는 동사는 자동사여서 일단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뒤에 형용사를 데리고 오게 되면 어떠한 상태로 눕다 혹은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lie가 눕다나 있다의 뜻일 때는 불규칙 동사여서 lie, lay, lay의 3단 변화를 가지고요. lie가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규칙 동사로서 lie, lied, lied의 3단 변화를 가집니다.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돌이요. 애돌은 부정문에서 사용이 되면 전혀라는 의미고요. 의문문에서 사용이 되면 조금이라도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긍정문에서 사용이 될 때는 어쨌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부정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니까 전혀의 의미를 꼭 기억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동사요. 우리가 두 동사를 보통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도 대동사의 기능이 있어요. 대동사라는 건 앞에 썼던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썼던 동사가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그 일반 동사를 한 번 더 쓰지 않고 뒤에서는요, 대동사인 두 동사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동사는 주어와 수와
시제에 따라서 do, does, did 중 하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지문에서는 have를 받았고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does를 사용을 했어요. 이따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it 비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 투부정사 왔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했죠.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투부정사 하는 것은 뭐뭐 하다. 자, 그 다음에 involve요. involve라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 수반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describe A as B. A를 B라고 묘사하다. as하고 주로 짝을 이루어서 쓰는 표현이고요. 지문에서는 요 as B가 describe 뒤에 오고 A가 저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목적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문에서처럼 수식어구가 길어져서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as B를 가로치고 목적어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all이요. call이라는 동사 우리 목적격 보호로 명사 가지는 동사라고 많이 알고 있죠. 명사 말고도 가끔 형용사를 쓰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다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 앞에요. ing나 pp가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 ing나 pp가 분사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분사는 동사의 변형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구 등을 달고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달고 와서 두 단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고요. 그 외에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뭐뭐 한 명사 혹은 뭐뭐 된 명사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관사가 보이고요. 부사 보이고요. 형용사 보이고요. 명사 보입니다.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ie요. lie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떠한 상태로 누워있다 혹은 어떠한 상태로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lie 거짓말하다라는 의미일 때랑 3단 변화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돌이요. no하고 함께 사용이 되었으니 부정문이어서 전혀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혀 결과가 없다. 그 다음에 대동사 does요. 자, 여기서 does는 앞에 있는 have를 대신해서 사용한 거라고 했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has를 대신해야 되니까 does라고 사용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해석은 창의성은 그러하다. 창의성은 어떻다? 결과를 가진다. has outcomes로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volve ing요. involve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가지는 대표 동사고 뭐뭐 하는 것을 수반하다, 뭐뭐 하는 것을 포함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수반하다라고 해석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이요. 이 문장에는 지금 가주어, 진주어와 describe A as B가 모두 함께 사용이 됐죠. 일단 it, 비동사, 조동사가 붙었어도 얘는 비동사죠. 그 다음에 형용사, 투부정사 해서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describe A as B 해서요. A를 B라고 묘사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A가 뒤로 나갔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후절이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어서 목적어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보내버린 겁니다. 자, 그럴 때는 as B를 가로를 쳐주시고 A를 목적어로 인식해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여기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ll이요. call은 목적격 보호로 명사를 가지는 동사로 유명하지만 여기에서는 형용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ing나 pp가 앞에서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댔죠. 그래서 적용된 상상력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구문이랑 표현 꼭 챙겨서 복습 부탁드릴게요.